120쪽 7번 갑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자율학습 참여율이 60%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60명이 참가한다는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한 명이 자율학습에 참가할 확률이 60%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각각의 학생들이 참여할 확률이 60%인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50명을 임의로 뽑습니다. 이때 자율학습 하는 학생도 있겠고 아닌 학생도 있겠죠. 자, 뽑았을 때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그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넣으면 되겠죠. 이때 이 x는 이렇게 됩니다. 150명 중에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수입니다. 150명 중에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수는 한 학생당 확률이 60%니까 60%는 100분의 60입니다. 약분하면 2, 50, 2, 3, 5분의 3의 확률이네요. 자율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100분의 60, 즉 5분의 3인 그런 확률을 갖는 시행을 150번 한 거죠. 150번. 한 학생당 5분의 3의 확률을 갖는데 그런 학생들을 150명 뽑은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항분포라고 하죠. 이항분포 B를 따르는데 150번, 150명이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자율학습할 확률이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네요. 이 이항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라 했는데요. 많은 인원을 뽑을 때는 이항분포에서 확률 계산하기 어렵다 했죠.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정규분포로 넘겨서 풀죠. 정규분포로 넘겨서 풀게 될 텐데 정규분포로 넘길 때 여기 조건이 있죠. 충분히 뽑아야 됩니다. 인원수가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원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했었죠. NP 값도 5보다 크거나 같고 NQ 값도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충분히 뽑았다. 인원수를 충분히 뽑았다. 중규분포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맞는지 볼까요? NP 계산해 볼까요? N이 아까 150명입니다. 150명 뽑았고 그게 N인 겁니다. P 아까 확률 여기 지금 P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의 확률 5분의 3 150명이 N이 되고요. 따라서 5, 3, 15니까 90입니다. 자, 90명 5보다 훨씬 크죠. NP 값이 5보다 훨씬 크고요. NQ 값도 5보다 큰지 봐야 됩니다. 150 곱하기 Q는 1 빼기 QP죠. 5분의 3의 여사건이니까 5분의 2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됐네요. 따라서 150 곱해보면 5로 나누어 30이 되고 2배에서 60이 됐네요. 물론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NP나 NQ 모두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확인됐으면 N은 충분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럴 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입니다. 이때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중요하죠. 자, 평균과 분산 계산하는 공식 기억하죠. 평균은 NP가 됩니다. 자, 평균 EX죠. 평균은 여기 NP 값이 됩니다. 꼭 공식 기억하세요. NP 아까 계산했죠? 9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분산. 자, 분산 값은 NPQ입니다. NPQ 아까 NP까지가 90이었고요. Q 값은 5분의 3의 여사건이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5, 1은 5, 5, 8에 40. 2배 했으니까 36 되겠네요. 자, 분산이 36입니다. 따라서 평균이 90, 분산이 3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 84명 이상 102명 이하 84명 이상 크거나 같고 102명 이하 작거나 같다 이런 확률을 냈네요. 자, 정규분포상에 이 값을 갖는다 면 이때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넘겨야 되겠죠. 자, 항상 표준 정규분포로 넘겨서 계산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로 넘기는 방법 알고 있죠. Z값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을 쓰게 됩니다. 시그마 여기 36은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분산이니까. 따라서 시그마는 6이 되겠죠. 시그마 제곱이 36이면 시그마는 6입니다. X 마이너스 평균 90이 되겠네요. X값이 있을 때 요 계산으로 치환해준 Z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시그마분의 여기 따라서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좀 지우고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따라서 여기
84를 집어넣은 값이 있겠죠. P, 자, Z값으로 바꿔보면 시그마분의 6분의 X 대신에 84를 넣습니다. 84 마이너스 M 9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6분의 X가 이번에 102네요. 102 마이너스 90 이 확률과 같다는 겁니다. X값을 Z값으로 이 치환법을 이용해서 치환을 해주고요. 따라서 P 84에서 90 빼면 마이너스 6이고요. 6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2에서 90을 빼면 12죠. 12 나누기 6이니까 2가 됐네요.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갔는데 이 치환 방법을 이용해서 Z값으로 치환한 범위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표준 정규분포상에서 이렇게 되겠죠. Z값이고요. 여기 가운데가 0이고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확률 계산하라겠고요. 얘는 표준 정규분포로 가려면 이 두 개로 쪼개서 보면 되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확률은 밑에 공간이 부족하군요. 요거 지우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과 같겠죠. 0과 좌우대칭이니까요.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더하면 될 겁니다.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더하고요. 자, 이 값들은 뒤에 교과서 맨 뒤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합니다. 보면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 교과서 맨 뒤에 찾아보면 0.3413이고요. 그 다음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 교과서 표를 이용해 맨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하면 0.4772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더해 보면 0.8175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값들은 이제 표를 이용합니다. 맨 뒤에 표.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 x를 정규 분포로 바꾸고요. 자, 보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x를 정규 분포로 바꾸고요. 그때 정규 분포를 바꾸는 공식,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 기억하고요. 이 정규 분포의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z값으로 치환을 해서 표준 정규 분포상의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